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1696번째 유튜브 영상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을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에 관하여 주요 특징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틀 전에 KBS 연기대상 수상자로 현역 연예인 중에서는 최고령이신 이순재 선생님께서 KBS 연기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그분께서 2017년 1월 4일에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셔서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또 2018년 12월 16일에 SBS 집사부 일체에 출연하셔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기자는 그 대본을 암기하는 게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본인은 그러한 대본 암기를 단련하시는 차원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들에 관한 이름과 주요 특징들을 암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MBC 라디오 스타와 또 SBS 집사부 일체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요 특징들을 간단하게 그 방송에서 암기하시는 그런 탁월한 실력을 보이셔가지고 같이 출연하신 분들이 감탄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최근에 며칠 전에 이순재 선생님께서 2024 KBS 연기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시면서 그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2025년 1월 20일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1월 20일 정오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고요. 우리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1월 21일 새벽 2시경에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데 역대 대통령이 45명이라고 표현을 드리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단임으로 끝난 경우보다 연임 재선이 된 경우가 더 많은데요. 재선될 경우에는 연임한 경우가 많았었고 미국 헌정사상 두 번의 경우만 재선이 됐지만은 연임을 하지 않고 띄엄띄엄 해서 두 번의 임기를 나눠 가지고 즉 징검다리식으로 해서 두 번의 임기를 수행했던 경우가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입니다. 최초의 경우에는 1884년에 22대 대통령에 당선된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 그리고 또 8년 후인 1892년에 24대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이 돼서 임기 두 번을 띄엄띄엄 징검다리식으로 해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징검다리 임기 수행 최초의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일주일 후에 취임을 하는 제45대 대통령이자 제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징검다리 임기 수행, 즉 띄엄띄엄 임기 두 번을 나눠 가지고 수행한 두 번째 케이스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인물이 두 대를 사용을 한 거죠.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22대와 24대, 도널드 트럼프는 45대와 47대, 이런 식으로 두 인물이 각각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47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는 이 상황에서 미국 헌정사상 45번째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의 그 이름부터 먼저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 대통령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8대 대통령 마틴 벤 뷰런,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 10대 대통령 존 타일러,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13대 대통령 밀러드 밀러드 밀모어 대통령, 그 다음에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그 다음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7대가 앤드루 존슨,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19대 러더퍼드 헤이스, 20대 제임스 가필드, 21대 체스터 아서, 22대와 24대를 징검다리식으로 수행한 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로버 클리블랜드,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27대 대통령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30대가 켈빈 쿨리지, 31대가 허버트 후버,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33대 해리 트루만,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35대 존 F 케네디, 36대 린든 존슨, 37대 리처드 닉슨, 38대 제럴드 포드, 39대 지미 카터, 40대 로널드 레이건, 41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42대 빌 클린턴, 43대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44대 버락 오바마, 45대 도널드 트럼프, 46대 조 바이든, 47대 47대가 바로 다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이상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의 이름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련해서 지금부터 4년 전인 2021년에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치 케이블 방송 C-SPAN이라고 있습니다. C-SPAN이라는 그 정치 케이블 매체에서 역사학자,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대통령 랭킹 순위를 매겼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 1위부터 10위, 또 하위 1위부터 10위가 이제 랭크가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을 10가지 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또 외교 능력, 그 다음에 의회와의 관계, 국민과의 소통, 그 다음에 경제 정책, 그 다음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장 위대한 역대 대통령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를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누굴까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든 부동의 랭킹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4위가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 5위가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6위가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7위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8위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9위가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0위가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상 10분이 역대 대통령 중에 상위 1위부터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반면에 하위는 제가 10위까지 다 암기를 하진 못하고요. 가장 밑바닥부터 4분을 제가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위 1위 누구일까요?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입니다. 이분은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독신 대통령입니다. 독신 대통령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그 다음이 하위 두 번째가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고요. 하위 공동 3위가 있습니다. 하위 공동 3위는 바로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가 공동 3위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공동 3위는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입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이제 45대 대통령 겸 47대 대통령이 일주일 후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4년 전 그 설문조사에서 하위 공동 3위에 해당이 되는 분인데 미국 우선주의 또 자국 우선주의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선거 공약을 표방하면서 미국인들의 신망을 얻어서 제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일주일 후면 취임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45명의 대통령들의 특징을 쭉 말씀드릴 텐데요. 제 스마트폰의 용량이 보통 한 43분 정도 촬영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40분 내외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분 내외면 대통령들을 한 10여 명씩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총 4개 정도 파일로 해가지고 총 45명의 역대 대통령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입니다.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 8년 동안 전개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의 영웅이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인데요. 자, 이분은 1789년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4년 임기를 2번 하고 총 8년 만에 1797년에 은퇴하고 은퇴 후 2년 있다가 67세의 연세로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도 키가 과거 시대의 분이긴 하지만 키가 185cm 장신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신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193cm고요. 그 다음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190cm,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85cm입니다. 그런데 가장 단신, 키가 가장 작은 분은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인데요. 162.5cm니까 링컨 대통령과 키 차이가 30.5cm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초대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임기 4년을 2번 총 8년하고 퇴임을 할 때 국민들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칭송하면서 계속 더 연임하기를 바랬는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국민들이 박수를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을 갖고 4년 임기를 2번만 총 8년만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국에 있어서 헌정 역사에서 아름다운 관행이 돼가지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헌법에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관행을 깬 분이 인기도 순위 랭킹 3위에 해당되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인데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통령에 4번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이었던 이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때 수정헌법 22조를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2번까지로 제한하는 그 수정헌법 22조를 시행함으로써 지금은 대통령은 2번까지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결혼을 할때 부인이 버지니아주의 매우 유명한 거대한 거부의 미망인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가 된 그 거부의 미망인이 그 거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결혼했었기 때문에 노예만 하더라도 노예 숫자가 3,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 원래 가지고 있던 토지가 뭐 일부 있긴 합니다만은 한 20% 정도는 조지 워싱턴이 원래 고유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걸 합해가지고 부인 재산을 또 합하면 총 3,400만 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는 갑부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최고 갑부 대통령이 누굴까요? 현재 8조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되는 일주일 후에 취임하는 45대 대통령 겸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갑부 부자 랭킹 2위고요. 두 번째가 바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2대 대통령이 존 애덤스인데요. 존 애덤스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었습니다. 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고,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했던 인물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고요.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 $10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입니다. 자,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간접선거 방식이고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되면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을 지명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은 한마디로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함께 이제 정책을 추진해가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득표율 1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2위를 한 사람이 부통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위와 2위 득표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갈등 관계였던 게 그 미국 건국 초창기의 그러한 실태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던 인물인데요. 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죠. 존 애덤스 2대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경일이 독립기념일인데요. 독립기념일에 독립선언을 했던 장소가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인 필라델피아에서 1776년 7월 4일에 했는데요. 그때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말씀드리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미국 대륙 중부의 광활한 영토인 루이지애나 지역을 1,500만 달러에 매입할 당시에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를 했었던 로버트 리빙스턴, 그 다음에 미국 건국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인 로저 셔먼, 그 다음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1755년에
건립한 개교시킨 벤저민 프랭클린 이 5사람이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인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저 셔먼이라고 미국 건국문서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이 로저 셔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건국문서 4대 문서라고 하면 독립선언서, 미국 헌법, 동맹규약, 연합협약. 다시 말씀드립니다. 독립선언서, 미국 헌법, 연합규약, 동맹규약 이 4가지가 미국 건국 관련된 4대 문서인데요. 이 미국 건국 4대 문서에 모두 서명한 유일한 인물은 바로 로저 셔먼인데 그분도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가문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고 그 다음에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고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오촌 당숙이고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오촌 조카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아버지고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가 아들입니다. 자, 이상이 미국 헌정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 가문인데요. 그 스타트를 끊었던 가문이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으로 넘어가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나이 차이가 8살 차이인데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갈등 관계를 계속 빚었었습니다. 그래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연임에 성공하지 못하고 단임으로 끝난 최초의 대통령인데요. 결국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재선에 도전했지만 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고배를 마시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임기 4년 마치는 마지막 날 존 마셜이라는 대법원장을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고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인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 반연방주의자는 연방의 권한보다 주의 권한이 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반면에 연방주의자는 연방국가의 주보다는 연방의 권한이 강해야 한다라는 게 연방주의자인데요.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반연방주의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사건건 이제 대립이 됐었는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 연방주의자였던 존 마셜을 대법원장에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관들을 연방주의자들로 다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정무직 공무원들, 장차관들은 다 물러나고 새로 다 임명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장차관 이런 사람들도 그대로 기용이 돼서 정치 활동을 계속하는 그런 구조였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존 애덤스 2대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토머스 제퍼슨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자신의 측근들, 즉 연방주의자들을 다 대법원장 또 각 부의 장관에 임명해가지고 반연방주의자인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게 엄청난 그 불편함을 초래시킨 인물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보다 8살이 많은데 돌아가신 날짜는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진짜 운명의 장난일 수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념일이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독립 50주년 기념일에 즉 1826년 7월 4일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존 애덤스가 약간 늦게 몇 시간 늦게 돌아가시고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몇 시간 빨리 돌아가시긴 했지만 같은 날 미국 독립선언 50주년 기념일이었던 1826년 7월 4일 같은 날 돌아가시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게 정적 관계였는데 돌아가시는 것은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가장 주도적으로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분이고요. 버지니아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가장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주가 바로 버지니아 주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8명의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가장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주가 바로 버지니아 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대통령을 배출한 주가 7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오하이오 주입니다. 자,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이 건국 초기에 4명의 대통령 다 버지니아주 출신이고요. 그 뒤로도 8명, 4명이 추가로 있어서 총 4 플러스 4 해가지고 총 8명의 대통령들이 버지니아주 출신입니다. 자,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은 뭐가 유명하냐면 미국의 기존 영토를 2배로 확장한 인물입니다. 지금 미국 대륙의 이제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영토 기준으로 세계 랭킹을 영토의 규모, 면적을 기준으로 세계 영토 랭킹을 말씀드리면 1위 러시아, 2위가 캐나다, 3위 미국, 4위 중국, 5위가 브라질, 6위가 호주, 7위가 아르헨티나, 8위가 인도, 그 다음에 9위가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10위가 알제리, 이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토 규모 면에서는 세계에서 3번째로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 미국 대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이렇게 3등분 한다면 그 중부 지역의 광활한 면적을 바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이었던 1803년에 미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시작했던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한 게 1620년이니까 지금부터 405년 전인데요. 그 초창기에는 이제 영국이 그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할 때 13개 주를 건설한 걸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 동부에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의 동쪽 지역이 미국 초창기의 그러한 영토였고, 그 다음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1783년 9월 3일 그 시점에는 에팔레치아 산맥부터 서쪽으로 미시시피강까지 사이 거기까지 이제 다시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미국 독립이 이루어진 1783년을 기준으로는 미국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했을 때 동부 지역의 그 면적, 미국 전체 대륙에서는 3분의 1에 해당되는 동부 지역의 면적으로 영토가 확장된 것은 1783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때고요.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1803년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시절에 미국 대륙의 중부 지역을 프랑스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함으로써 미국의 영토를 2배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서부 지역은, 그러니까 미국 대륙 전체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미국 서부 지역은 미국의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대통령 시절에 텍사스 공화국을 1845년에 32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시키고요. 또 1846년부터 48년까지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해서 미국의 남서부 지역을 또 미국 영토에 편입시키고요. 미국 북서부에 있는 지금의 워싱턴주나 오리건주 이런 지역들은 1846년에 오리건 협약이라 해가지고 영국과 미국 간의 그 조약을 통해서 미국 북서부 지역은 또 이제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륙 전체 중에 동부에 해당되는 3분의 1 정도 지역은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1783년 당시에 미국 영토였고요. 그로부터 20년 후인 1803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시절에 미국 대륙의 중부에 해당되는 그 루이지애나 지역을 프랑스로부터 매입했고요. 미국 서부 지역은 1845년, 48년, 또 46년 이 무렵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 시절에 미국 서부 지역은 매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영토가 지금의 미국 대륙 영토로 확장되고, 알래스카 지역은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는 미국의 준주가 된 것은 1897년이었고 미국의 50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된 건 1959년이었습니다. 여하튼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 시절에 그 미국 대륙의 미국 영토를 2배로 확장한 대통령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고요.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중에 가장 주도적 인물이 토머스 제퍼슨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달러 지폐가 7가지 권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위대한 인물들이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 됐습니다. 1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2달러 지폐의 주인공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행운의 2달러라고 하죠. 2달러는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5달러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0달러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 20달러는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50달러는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100달러 지폐는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인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자, 이처럼 행운의 2달러의 주인공이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때가 이제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인데요.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때 이제 미영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그로부터 독립하려는 전쟁이 미국 독립전쟁이고요. 그 독립전쟁이 끝나고 한 30년 정도가 지난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약 2년 7개월 정도 전개된 게 독립국가인 미국과 세계 최강의 해군 함대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한 게 미영 전쟁입니다. 독립전쟁은 미국이 식민지하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전쟁이었고, 반면에 미영전쟁은 이미 독립국가가 된 미국이 영국과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른 게 미영전쟁이고, 그게 1812년부터 1815년 2월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전개됐는데요.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미국이 영국한테 승리하고 미영전쟁에서도 미국이 영국한테 승리를 했는데요. 그 미영전쟁 당시의 대통령이 바로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인데요.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단신 대통령입니다. 최장신 대통령이 193cm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최단신이 162.5cm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인데요.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이 건국되고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적군에 의해서 짓밟혀 버리고 불타버린 게 미영전쟁 당시인데요. 1814년 8월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영국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백악관도 불타고 국회의사당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때 그 현직 대통령이었던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백악관에서 불타서는 안 된다. 이런 백악관 이런 데는 역대 대통령의 이제 초상화가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불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신념을 갖고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영부인이 초상화를 화염 속에서 꺼내가지고 탈출에 성공했다라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대 대통령이 바로 제임스 멀로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이제 재임 기간이 1817년 초부터 1825년 초까지 4년 임기를 두 번 총 8년을 했는데요. 그 후반부에 1823년에 멀로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세계사에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발표했다 해서 1823년에 그 발표를 멀로 독트린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부터 202년 전의 상황인데요. 그 1823년에 멀로 독트린이 뭐냐? 유럽 대륙의 열강들은 대서양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대서양이 있는데요. 대서양에다가 수직선을 그어놓고 그 동쪽에 있는 유럽 대륙은 그 서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눈독 들이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또 우리 아메리카 대륙의 종주국인 우리 미국도 그 수직선의 동쪽에 있는 유럽 대륙에 관심을 안 갖겠다. 서로가 자기 쪽에만 관심 갖지 그 수직선의 반대쪽에 관심을 눈독 들이지 마라 라는 선언이 바로 1823년에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의 멀로 독트린인데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유럽 열강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눈독 들이지 마라.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종주 국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 시절의 멀로 독트린입니다. 그 다음에 6대 대통령은 이제 존 퀸시 애덤스인데요. 존 퀸시 애덤스는 아까 말씀드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아들입니다. 미국 헌정사상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이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가문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자, 존 퀸시 애덤스 6대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따라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살부터 19살 때까지 총 7년 동안 총 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조기 교육을 받는 바람에 아버지가 외교관이다 보니까 아들인 존 퀸시 애덤스도 그러게 해외를 그러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조기 교육을 받아서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7개 국어에 능통합니다. 7개국의 언어에 능통한 인물이 바로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인데요. 그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 가문 중에 최초 가문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2명의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공통점이 있죠. 다 재선에 실패하고 단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는 1824년에 지금부터 201년 전입니다. 1824년에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 또 에피소드가 재밌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국민의 총 득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했냐,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만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구조인데요. 자,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1824년에 당선될 때 그 국민의 총 득표율과 그 다음에 선거인단 수에 있어서는 앤드류 잭슨이 다 1등이었습니다. 앤드류 잭슨이 국민의 총 득표수도 더 많았고 선거인단 수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를 앤드류 잭슨이 과반수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538명이니까 과반수면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작년 11월 5일에 있었던 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31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는 226명 확보에 그쳤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에 해당되는 312명을 확보함으로써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824년에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당시에는 국민의 총 득표수뿐만 아니라 선거인단 수도 다 1등한 사람 1위는 바로 나중에 7대 대통령이 되는 앤드류 잭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앤드류 잭슨이 선거인단 수 과반수 확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2위, 3위, 4위 후보까지 있어가지고 과반수 확보가 안 된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제는 미국 연방 하원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원에서 이제 선출하는 과정에서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와 4위였던 헨리 클레이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2위 표와 4위 표가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위였던 앤드류 잭슨은 고배를 마시게 되고 4위와 연합전선을 펼쳤던 2위 후보였던 그 존 퀸시 애덤스가 제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대 대통령은 이제 앤드류 잭슨입니다. 자, 앤드류 잭슨은 아까 말씀드린 1824년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와 경쟁을 벌였는데 애석하게도 낙선이 됐던 인물이 4년 후인 1828년에 다시 도전을 해서 앤드류 잭슨이 존 퀸시 애덤스의 재선을 실패하게 만들면서 앤드류 잭슨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앤드류 잭슨은 어떤 인물로 유명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종 중에 2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미영전쟁 당시에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벨기에의 겐트라는 지역에서 미국과 영국 간에 이제 휴전 협정을 정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투 현장에 제대로